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김해시가 지역의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자료를 냈는데요. 환경부 공모사업에 4개 하천이 잇따라 선정돼 총 448억 원의 국비를 따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천 복원이 제방을 올리고 데크를 만드는 개발 논리에 취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인위적으로 볼을 만들고 물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과 김해의 경계에 있는 주천강입니다. 주남 저수지에서 흘러나와 낙동강으로 연결되는데 물 흐름이 거의 없어 악취가 날 정도로 심하게 오염돼 있습니다. 대구 금호강, 진주 남강과 함께 오염이 심한 하천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김해시는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이곳 주천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천강 9km 일대에 정수된 물을 투입시켜 이 물을 통해서 오염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진영 맑은물 순환센터에서 하루 3,000톤에서 5,000톤 사이의 물을 끌어오고 강 중간에 움직이는 볼을 2개 만들어 강 지류로 순환시켜 최종적으로 오염을 희석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5,000톤 이상 계속 공급을 했을 때는 물이 맑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단순한 수치사고로 흙탕물에 맑은 물을 넣으면 맑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더 맑아지기 위해서 수생식물이라든가 장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투입되는 물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 기준 약간 나쁨 상태로 결코 좋지 않은 데다 볼을 설치해 해당 구간을 저수지화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생태계를 망치는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동보로 물을 가두겠다는 것도 다시 또 똥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질 환경 개선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 위주지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제대로 된 생태하천을 위해 주천강에는 토목공사식 제방 쌓기보다 수로를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제방을 높이는 사업으로밖에는 보이진 않거든요. 예전에는 갈대라든가 습지식물들이 쫙 넓게 펴져 있는 게 그게 퇴적하천의 핵심이에요. 그런 퇴적하천의 핵심을 만들어주는 게 생태복원이죠.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05억 원. 내년 1월 계획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을 앞둔 가운데 환경단체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도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벌써 4번째 파행이 이어졌는데요. 해법은 없는 걸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장과 제1부의장의 불신임과 사퇴 촉구 결의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도의회. 넉 달째 처리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지만 의사봉을 쥐인 의장과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8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중에 40항 김하영 의장 불신임의 건과 41항으로 예정된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표결이 중단되어 있는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후 이에 연관성이 있는 안건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송순호 의원님이 13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지금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명 이상의 연설을 받아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고 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본회의에 있는 권한을 본인이 판단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 부의장이 의장석에 올랐지만 고성만 오가다 회의는 산회됐습니다. 제1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남용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실 겁니까? 사내 선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내 선포를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 산해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임안과 관련해 벌써 4번째 파행.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보듬고 살펴야 할 저희 의원들이 오히려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으니 가슴에 달린 의원 배지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각각 관련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 편, 네 편을 떠나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갈등을 끝냅시다. 넉 달 가까이 계속돼 온 경남도의회 사태. 시간만 흐르며 갈등만 깊어진 모습에 도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국 최초의 벽화 마을인 통영 동피랑 마을이 요즘 새로운 벽화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동피랑의 모습을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불리는 통영 동피랑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부터 길게 늘어진 벽화가 이곳이 벽화 마을임을 알립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골목길 담벼락은 형형색색의 예술 벽화들로 채워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피랑을 찾은 관광객들은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을에 너무 그림이 안 와서 예쁘고 이번 2번째 방문인데 그때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고요.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벽화 마을인 동피랑이 2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안녕 동피랑이라는 주제로 동피랑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작가들이 손잡고 일부 오래된 벽화를 지우는 대신 통영의 명물들로 벽화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가를 아기자기한 화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비롯해 벽화뿐만 아니라 조형물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설치가 가미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벽화보다는 더 큰 공간의 작업 공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작가들의 다양한 상상이 담긴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오랜 달동네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통영 동피랑 마을. 지금은 해마다 200만 명이 방문해 아름다운 벽화와 함께 추억을 남기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문화공연 즐기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공연도 축소된 데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실내 공간도 꺼려지실 텐데요. 거창에서는 지역민의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문화공연을 지역의 역사 공간에서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한옥의 고즈넉함을 벗삼아 차분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반주 위로 얹은 아름답고 힘있는 노랫소리가 듣는 이를 금세 매료시킵니다. 가을 하늘에 맞닿을 듯 노래가 절정에 이르면 그 감동은 배가 됩니다. 지나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마음속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곳.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정원에서 열리는 정원음악회입니다. 공연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도심 속에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대도시에나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컨텐츠를 거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점심 식사 후 막간을 이용해 즐길 수 있는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정원음악회. 성악 공연은 물론 바이올린과 첼로, 아코디언 연주회뿐만 아니라 전통 민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즐기면서 근대의료박물관도 둘러보고 그리고 코로나19로 무대가 많이 없어진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갖게 해주고 더불어 우리 주변 상가들에게도 활기가 넘칠 수 있는 올해 이제 한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지속적으로 특히 공연 장소로 선정된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종합병원이 부족하던 시절 대표적인 지역 의료시설로 의원과 병동,
의사가 거주하는 주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상에 대한 거창 지역민들의 기억이 그대로 농축돼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으시면서 옛 추억을 찾아서 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어떤 서양식 건축물과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일본식 그리고 우리 전통 한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건축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공간에서 느껴보는 일상 속 치유의 시간. 코로나19 속 지친 몸과 마음에 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선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코로나19로 아직은 야외 활동이 다소 조심스럽긴 하지만 계절은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의 중심으로 가고 있죠.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의 산들도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시길 바라며 이번에는 전국 단풍 명소를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대구 경북의 명산 팔공산의 화사한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팔공산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발 아래 빨갛고 노란 가을 물결이 넘실냅니다. 팔공산 능선에 걸린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동봉서부터 좀 많이 가면은 갓바위까지 가는 길이 아주 좋습니다. 팔공산이 정말 영남 일대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꼭 산에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를 타고 팔공산 주변 단풍길을 누비는 것도 가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구의 대표 가을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팔공로와 팔공산 순환도로에는 낙엽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걷기엔 팔공산 둘레길이나 인근 공원도 좋습니다. 샛노란 은행나무 터널을 따라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또 단풍도 아름답고 그래 마음이 모든 잡생각이 없어지고 굉장히 평화롭게 되고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팔공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엿새 빨리 시작돼 이달 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지킬 건 지키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석탄을 싣고 다니던 산길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해발 1000m가 넘어 하늘길로 불리는 운탄고도란 곳이 있다고 합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나눠지는 지점인데 낙엽송 숲이 만든 스카이라인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물든 나무 사이로 수줍은 듯 숨어있는 오솔길. 이 길을 따라 침엽수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와 피톤치드를 한가득 마시며 걸은 지 약 1시간 남짓. 하늘 아래 첫 길 운탄고도를 만납니다.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다는 뜻인 운탄고도.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던 시절 운탄고도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운탄고도도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길이 계절마다 새로운 빛을 뿜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뭐 행복하죠. 이 자전거 이게 이 두 발로 다 이렇게 다니는 게 엄청나게 행복한 하루였었습니다. 경치는 좀 어떠세요? 경치 최고죠. 여기 운탄고도, 만항제 운탄고도 한백산. 예, 뭐 경치는 최고입니다. 봄에는 알록달록 야상어가, 여름에는 진푸른 이파리들이, 가을에는 침엽수가 만들어낸 노란 뾰족함이, 겨울에는 온통 흰 세상을 선사합니다. 운탄고도와 연결된 하늘길은 모두 40km 정도, 10여 개 코스로 구성됐는데 짧게는 15분 정도 산책 코스부터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등산 코스까지 다양합니다. 붐비지 않은 고요한 숲길에 여유롭고 안전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서 가족들의 방문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특히 가을 정치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언택트 여행 선택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운탄고도의 가을은 더욱 새롭습니다. 노랗게 물든 낙엽송이 푸른 하늘과 맞닿으며 그려낸 쭉 뻗은 선은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지금 제 뒤로 태백산 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태백산맥에서 이어지는 소백산맥이 시작인 바로 소백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 운탄고도에서는 양대 산맥의 그 크고 웅장한 위용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위대함을 잠시 느낀 후 굽힘없이 하늘로 곱게 뻗은 낙엽송 숲 사이로 걸으면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함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하늘 위 첫 길 운탄고도의 가을.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평온함을 선물하기에 충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혹시 대나무꽃 본 적 있으십니까? 워낙 구경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 꽃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란 말도 생겨났는데요. 진주 한 고찰의 대나무 세 그루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길쭉한 잎 사이사이 눈에 띄는 뾰족한 모양의 잎. 마치 벼 이삭 같기도 하고 소나무 잎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특이한 모양의 잎의 정체는 다름 아닌 대나무꽃. 지난 7일 처음 이곳에 꽃이 핀 것이 발견됐습니다.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대나무꽃은 일생에 한 번 보기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는 모두 8건으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쉽게 보기 힘든 대나무꽃 개화에 그 원인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예로 지역에서는 때 아닌 벚꽃이 피었는데 관계자들은 이상기후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대나무꽃 개화 또한 같은 원인인지 확인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대나무꽃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금 정밀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한 60년 정도에서 핀다는 주기설이 있고 어떤 특정한 영양분 자체가 결핍이 돼서 그렇게 개화를 하는 그 영양설이라든지. 사찰에선 코로나19 극복 기원을 위한 국토순례 시작일에 꽃이 발견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사찰을 찾았다가 꽃을 보게 된 사람들도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게 평생에 한번 보기도 어려운 이런 꽃을 보기 위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이제 임용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 꽃을 보게 돼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이제 경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지역민들에게 자그마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고려 승려의 모습을 조각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합천해인사 건칠희랑 대사 좌상이 보물에서 국보 제333호로 승격 지정됐습니다. 희랑 대사 좌상은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활동한 승려인 희랑 대사의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제작 시기는 10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 조각입니다. 문헌 기록과 현존작이 모두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인데다 실존 고승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점에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남도 내 국보는 모두 14점으로 늘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점검 카드가 경남 지역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됩니다. 아이조와 안심카드는 휴대 가능한 신용카드 크기로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새겨져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경남 지역 모든 유치원과 학교, 직속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